안녕하십니까. 마켓 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아침에만 186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1870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 시초가가 1865포인트, 시작하자마자 1860을 회복할 만큼 힘이 세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상당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화학과 IT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투신권도 함께 사주고 있는데요.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현재 지수는 1866포인트로 소폭도 조금 상승폭을 줄여놓은 상태, 그리고 코스닥이 다시금 490을 딱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아주 소폭이나마 오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그렇게 의식할 정도는 아니고요. 외국인들 선물을 아주 소폭이나마 일단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 내에서 650억 정도 사주는 반면에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억 이상 돈을 빼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IT와 또한 유통 쪽의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오늘 투신권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지수를 만든 건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닥 쪽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네요. 업종별로 한번 분위기를 들어가서 볼까요? 자, 오늘 아침에 상승 탄력이 가장 괜찮은 쪽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사주는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렵게 76만 원까지 주당 15,000원. 오늘 아침 장 열린 지 한 30여 분 만에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오랜만에 16만 원을 보여줍니다. LG노텍도 무려 4%나 급등하면서 14만 1,500원까지 올라왔고, 삼성전기도 역시 맞물려서 2.5% 급등 중이네요. 삼성테크인도 1% 가까이 상승 중이며, 자, 그리고 LG전자도 조금 LG전자 탄력이 조금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9만 7,8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3% 급등하면서 38,850원. 오늘 LED 쪽하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글쎄 반도체 쪽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도 괜찮네요. 2.5% 급등 중입니다. 2만 2,000원대 좀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중에서도 대장주인 유한양행하고 특히나 녹십자가요. 오늘 4% 급등하는 것은 국내 저쪽 전남 쪽에서 역시 신종플루 관련한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료 정밀하고 지금 같이 뛰는 그런 중이네요. 자, 그리고 운수 창고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띠는데 역시 여기에는 현대상선이 좀 원인 제공자다 봐야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M&A, 현대그룹주들 모두 다 다시금 어제 재차 밀렸었던 현대상선 엘리베이터 다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51,300원까지 현대상선이 재차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쪽은 글쎄요, 증시가 조금 탄력이 줄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인지 역시 부담스러웠는지 증권주가 탄력이 조금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NH투자증권은 그래도 4%나 급등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은 보면 오늘 자동차는 여전히 조금은 숨을 죽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주도 대체로는 그러한데 자동차 일부 부품주들은 또 오르는 종목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수주를 해왔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이 약간 줄었습니다. 아까 그러나 3만 원까지는 보여줬었고 어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던 철강금속도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수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까지 조금 세밀하게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IT주가 반등 안 하면 LG전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네. 반등하는 날 연결이 됐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 낙폭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낙폭이 심화된 종목을 사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네.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추세, 기조를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을 드리면서 저는 그냥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장의 주도성 종목으로 치고 가는 종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에도 서서히 분할 매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할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장은 낙폭 과대된 종목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기조가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조 자체가 종합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하에서는
그렇죠. 업종 대표주들, 개별 종목군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세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업종 대표주들은 역시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만 놔둘 이유가 없죠. 네. 전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저는 IT 관련주들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오늘도 아마 여러분에게 매수해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2% 이상의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 이제 아직도 시작을 하지도 않은 인큐베이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 이제 시작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투자의 목적으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IT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종합지수가 두 자릿수 1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실현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86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1900포인트가 바짝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자 투자자분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과연 이 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은 잠시 후에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제가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수급 상황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국내외 시장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드리죠. 네. 자, 먼저 국내외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보고서 바로 수급 동향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외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천고마비 계절이라 할 수 있는 가을이 완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지난달보다는 높아진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 햇살이 비치는 그늘이 아닌 양지에서는 다소 더운 듯한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만, 그다음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살도 따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하늘을 가끔 한번 쳐다보면은 하늘이 확실히 높아지는 천고를 느끼는데 마비는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말을 불 일이 없어가지고 네네. 역시 말도 살찌겠죠. 예. 자,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완연하게 느끼는 모습인데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나치는 듯한 여름 상당히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완전한 9월달 들어서 상승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 시장도 지난 6, 5월, 7월, 8월 3중 바닥형의 기나긴 3개월간의 고통의 세월, 바닥을 다지는 세월을 지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 일환으로 네. 그래도 저는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금리 하나만 들고 얘기를 할게요. 아침 시간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금리 하나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네. 우리가 학교 책에서는 네.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하다 하는 것을 책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네. 금리가 하락하는데 역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금리가 상승한다? 그만큼 기업들이 자금 요구가 많아?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네? 금리가 상승하면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주가도 상승할 것이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흔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까지도.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할 때 또 마이너스 꼴대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경제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지표가 악재로 작용하는 좋지 않은 지표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상승 기조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접어들고 있다는 점, 특히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이 이러할지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충분히 동반 상승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은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강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입니다. 이미 영국 증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유럽의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한다. 결국 그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9월
8월 말 9월 초였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한 하나의 저점, 가바닥을 찍으니 진바닥을 찍는 국면에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그런 악재에서 상승한다. 이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미 회자됐던 시장에 알려졌던 악재는 악재로서의 효력은 떨어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유럽 증시도 완연한 상승, 1차 상승의 기간 조정 모습, 이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 증시도 간략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지금 시작을 했죠? 예. 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주가가 지난 적점을 찍었지만 네. 이거는 추세 이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4월 달부터 장기간에 걸친 가격의 조정 그리고 주가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외바닥 찍고 결국 이 조정은 뭐라고 했습니다.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조정이다. 네네. 일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조정받을 때 매수라. 예,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폭은 저는 만엔대 돌파를 위한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국내 증시 너무 많이 보여드렸었죠? 예. 자, 밑에 거래량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래량 유입이 좋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 1차적으로 1900포인트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주봉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왜 1900포인트가 1차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많은 전문가들, 저를 포함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지난 2007년도 여름에, 그렇죠? 네. 1900포인트 돌파해서 2000포인트 돌파했다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100포인트까지 가다 다시 조정받았고, 네. 쭉 추세 이탈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1900포인트 라인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네, 2008년도입니다. 5월 달입니다. 네. 이때 걸렸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뭐가 있다?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1차 직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주봉상은. 그래서 1900포인트 라인에서 한 번 더 롤링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롤링이 곧바로 이제 상승 끝 하락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만 하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1900포인트까지 갈지 2000까지 갈지 2100까지 갈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그렇죠? 처음 시작할 그 무렵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한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근처에선 매물벽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매물벽이 곧바로 고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는 그렇죠? 흐르는 물에 편승하는 네. 그렇죠?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이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네. 단기 급등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죠? 항상 주식시장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뚫고서 갑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가 1차 저항선이고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한번 쳐보세요. 특히 월봉을 한 달에 한 번. 자, 월봉을 보더라도 완연하게 나타나죠? 예, 요 라인 1900입니다. 그러면, 다음 매물벽대가 1900포인트에서 크게 보면 2000포인트 라인 때 1차 저항선 대가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1900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 그리고 보유주 홀딩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 언급해드린 바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런 질문은 우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는 데까지 가겠다 하는 전략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이 장에서 야, 이 주식 내가 샀는데 20% 10% 먹고 팔았더니 이것이 더블 가더라 50% 가더라 이런 말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바로 이제 수급동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등 사실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꼈던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금주는 다르죠. 왜 다르냐? 자, 9월입니다. 9월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3분기를 결산하는 달이죠. 네. 9월이. 10월 달부터 4분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기 결산을 위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일매일 기관과 외국인 동향 체크해 주시고요. 또 2주를 마무리한 금요일장에서 금요일이 또 묘하게 10월 달에 시작하는 10월 1일입니다. 예. 금요일 마감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주간 단위로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예, 그걸 한번 이 시간 쪽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요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전 일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휠라코리아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상선, KCC,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한지은행운, 삼성물산, KT, 대우증권, NHN을 매수했습니다. 자, 특징이 뭘까요? 매일 빠지지 않았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1위에서 5위 종목에 탈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매일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워낙 실적이 좋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전수해줬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로 구매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한 매출 지속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가 아니라 그렇죠?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3개월 후, 6개월 후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업이 있으면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판단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격대로 볼 때 자동차 관련주들에 지금 진입하는 것이 과연 수익률 측면에서 나은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편안한지 이걸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일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죠? 예, 건설주, 해운주, 증권주,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IT, 그렇죠? 예. LCD 관련주, 디스플레이 업종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이것은 지난주부터도 계속 제가 이 시간 동안 언급해드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번 주를 그렇죠?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로 아니면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시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선택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장에서 무슨 종목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네요. 예, 주성엔지니어링, 네오이즈 게임즈, 이오테크닉스, 포스코 ICT.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네오이즈 게임즈 서로 아주 짠 것은 아닐 겁니다. 짜면은 큰일 나죠. 감독원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짠 건 아닌데 같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컴즈, 다음, 태웅, 역시 포스코, ICT를 매수했습니다. 예, 특징은 뭐죠? 예, 실적 호전주입니다. 다 대부분 IT, 반도체 관련, 그리고 인터넷 관련. 역시 실적이 수반되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죠. 재무구조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거래소 중심으로는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이번 주에 약간 이렇게 바꿔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 새 포트폴리오가 꾸려지는지 때문에 이번 주에 수급은 잘 매일매일 그리고 또 일주일 통계적으로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역시 실적 호전주를 기관이나 외국인 다 담고 있는 모습. 이 중에는 분명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개인분들은 쭉 이 종목도 이들이 팔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인지요. 이제 코스닥도 좀 가는 것도 같은데요. 예,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기조가 상승 기조장에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종목이 좋습니다. 네. 예. 5,000원짜리 사기는 쉬워도 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주수로 수익률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5,000원짜리나 50만원짜리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한 주 사나, 만 주 사나. 그렇죠? 기분만 만 주 사는 거 좋을 수 있을라나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근데, 물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조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그 대형주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개별주가 바닥바닥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10% 이상 급등하고 근데 대형주는 10% 이상 올라가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이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근데 개별주 1억 원 내가 다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뭐 5종목, 10종목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럼 1억 원 투자하는데 1,000만 원씩 10종목을 샀는데 3종목은 올라가서 뭐 100% 이상 가고 3종목은 보합이고 3종목은
깡통 차면은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네. 근데 1억 원을 투자해서 우량주를 내가 진짜 펀더멘이 좋고 진짜 자식한테 유산으로 문제줄 정도로 여유로운 그런 확신을 가진 종목이다. 1억 원을 샀어요. 그 10%만 올라가도 그렇죠. 전체 수익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의 수익률이 전체 내 평균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 적지 않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상승장에서는 코스피 쪽의 종목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 얘기, 오를 만한 것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봐보죠. 예. 자, 오늘과 내일장을 포함해서 금주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IT 관련주는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 이제 바닥을 다져서 마무리 국면에 있는 종목과 아니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두 종목의 패턴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네. 첫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이게 원자재 관련된 히토류 솔직히 그 히토류 그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네. 히토로 대란이 일면서 히토로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고려엔이나 풍산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철강주들은 소강 국면입니다. 예. 근데 이들 철강 관련주들도 주가의 모습을 보면 완전 바닥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3, 4분기 실적은 좋지 않고 4, 4분기도 초반에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만 네. 10월이 넘어서고 나서는 충분히 실적 호전이 강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장은 상승장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자,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1위 철강업체고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상황이고 특히 원재료 철강 가격이 인하한 그 시점인데 10월 이후부터는 이 인하되는 원자료 그 분이 4, 4분기 중후반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이걸 좀 길게 한번 볼게요, 제가. 길게 한번 보시면 네. 주가가 지난 연초죠. 1월달 62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급락해서 20만 원 빠졌죠. 43만 원까지. 그게 지난 5월 20일이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가격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죠. 올라갔다가 흔들어댔다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무슨 음료수 광고 CF 같은데요. 흔들어대는 모습을 3개월 보였습니다. 네. 네. 주가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충분히 받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거래량도 괜찮죠? 예, 누군가는 입질 배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예,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포스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모두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네. 올해 가장 그룹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 수익률을 기록할 그룹을 꼽는다면 저는 SK그룹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1차 상승에 다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예. 이 그룹 지주사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조직 개편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고 적정 매수 가격대가 11만 원대인데요. 지금 11만 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흔들어대는 모습인데요. 1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동안의 기간 조정 모습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상승하지만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나긴 악몽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적어도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목표로 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도 오늘 이번 주에 장중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포스코하고 지수회사 SK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의 지수를 보니까 1868포인트, 정말 187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얘기들이 또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시각의 특징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의 이지은희 기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처음 또 증시에 얼굴을 내민 휠라 코리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위기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요즘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인 현대건설 M&A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현대차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현대차는 상승으로 출발해 지금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실적이 탄탄하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또 어제 대박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휠라코리아는
오늘도 상승 바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모가 대비 96%나 오른 휠라코리아는 시초가보다는 다소 내린 채 마감했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장밋빛 실적 전망에 장 초반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포스코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포스코 캠텍이 3분기와 4분기에 이익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웅진코웨이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의 약세입니다. 대주주 웅진홀딩스는 오늘 웅진코웨이의 주식 250만 주를 총 1,057억 원에 처분할 것이라고 공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지수가요. 1869.68입니다. 1870포인트가 당장 지금 1포인트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미 기조는 위쪽으로 바뀐 지 오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골라야 되는지. 하지만 그냥 무작정 100% 증시는 무조건 1900 찍을 거고 대충 사면 다 오를 거야라고 믿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려할 부분은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조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속에 좀 투자할 만한 업종이 보여지는지 한번 요약을 해봐 주시죠. 예, 최근 미국과 중국의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네. 서로 자기 환율을 낮게 평가받으려는 모양새인데 우리 원화 환율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증권사들이 외부 환경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이미 원화 강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원화 절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에너지 업종과 함께 중국의 10월 국경절을 앞두고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여행과 레저, 유통, 호텔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네요. 현대증권은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해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라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행과 항공, 내수, 철강, 조선 등 원화 강세의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달러 약세에 주목합니다. 물론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반드시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기존 주도주인 기계와 운수 창고, 화학, 서비스, 유통과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B투자증권은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던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무디스에서 아일랜드 은행의 신용등급을 3단계나 낮추면서 아일랜드발 유로존 리스크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포르투갈의 위험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증권에서 금융의 재차 반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또 반대급부로 지금 유럽의 재정 불안 얘기가 포르투갈까지 나오는 것도 글쎄요, 금융주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찜찜한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 요약까지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1870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이 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한테 아주 내 종목에 대한 고견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죠. 아마 지금 상승장에 내 종목도 빨간불인 경우가 많을 듯 싶은데요. 그래도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분명 속을 썩히고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상담을 원하셔서 전화를 거셨는데 어떤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ST 엔지니어. STX 엔지니어.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이거 한 3개월 됐어요. 석 달 정도 됐으면 7월, 6월. 지금 수익이 꽤 나셨겠는데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26,200원이요. 아, 예. 자, 목소리는 조금 막, 예, 이제 막 잠이 깨신 듯 하지만 아니요, 감기가 와서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이고, 저런. 근데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 네. 예. 혹시 많이 사셨나요? 비중이 꽤 되세요? 70%요. 와, STX 엔진은 아무튼 지금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비중도 많으신데 주당 수익이 한 7,000원가량 예, 가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고 있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이거를 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더 들고 가고 싶은데요. 네. 혹시 뭐 실적에 대해 38,000원, 4만원대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네. 그 기간이 어떻게 될란지 아니면은 그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요. 뭐 4만 원까지 좀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들고도 있고 싶은데 4만 원 간다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약간 정리를 해보고도 싶다라고 예. 해서요. 예. 네, 뭐 지금 STX 엔진은 탄력이 아주 좀 좋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보면은 STX 엔진은 지금 탄력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조정은 뭐 약조정이고요. 그래서 너무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아주 수익이 많이 나셨고,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은 39,000원까지 보시는데요. 지금 33,000원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구간은 약조정이지만은 앞으로 또 조정받고 한 32,000원 구간에서 또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한 3만 원,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보시면서 35,000원 강해 돌파하면은 39,000원까지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는데요. 만약에 또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간, 발 빼는 구간을 말씀드리면은 31,5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1차적으로 발을 좀 빼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한번 또 조정 또 깊게 받으면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XTS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련주에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극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 35,000원대까지는 금세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9,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39,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금이 9월달이거든요. 네. 한 10월달 되면 35,000원까지는, 39,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10월 한 중순경이나 말쯤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한 4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정확히는 39,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1차적으로는 35,000원까지 해서 좀 정리하고 싶으시면 그 정도 한번 밴드를 잡아보시고 4만 원이 아니라 39,000원 정도까지 10월 중순 넘어서부터 10월 안에 가지 않을까. 중국주니까 조금 더 들고 계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31,000원만 안 깨진다면은 일단 들고 있는 것 자체도 가능하고요. STX 엔진 이 정도면 뭐 괜찮게 답을 좀 얻으셨나요? 네, 그리고 STS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두 개 쌍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네요. 이거는 지주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사봤거든요. 30%. 네. 요거는 30%? 예. 얼마쯤에 사셨어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22,500원이요. 이것도 약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커플로 담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네. 주당 한 5,000원 정도는 수익인데, 약간 역시 이제 차트도 비슷하게 가고, 때문에 같이 수익도 났는데, 역시 비슷한 시기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런지, 요것도 바라시는 가격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STX는 지주회사는 얼마까지 갔으면 하고 바라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 한 32,000원대나 3,000원대 가서 손질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요것도 역시 3만 원은 조금 넘었으면 좋겠다. 예, 네. 뭐 걸리는 기간까지도 좀 함께 역시 알려주시죠. 네, 뭐 STS 엔진이나 지금 STS나 지금 같이 거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28,000, 최근에 28,600까지 찍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종목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3만 원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28,600원까지 찍었는데 조금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네. 조정 구간이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만 원 보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33,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빠져나오시는 구간은 지금 이제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25,500원 쉽게 말하면 25,500원 지지 못하면 여기서는 빠져나오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론 뭐 지금 착신을 하셔도 되지만은 좀 더 보시면서 상방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X 엔진과 지주회사 STX를 함께 좀 봐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 점을요. 네. 삼성물산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떤가요? 예, 어제 급등하고 오늘 또 갭 상승은 어제 급등하고 오늘 엄청나게 또 더 추가로 오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실적도 앞으로 또 뭐 좋아진다 그러고 용산 건도 거의 끝났다 그러고 예, 그래서 아마 삼성물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그런 종목이라 저도 지금 의견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예. 좀 들어가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이 어떤가 했어요. 예. 또 오르면은 쳐다보긴 좋은데 막상 또 살려니까 부담도스럽다라고 하세요. 네, 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왔고요. 오늘은 조금 윗골을 달았지만은 5호장에서 이 종목은 5호장에서 한 69,900원 선에서 61,000원, 지금 61,000원 되거든요. 네. 지금쯤 매수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손저가 잡으시면은 당연히 58,500원 정도의 손저가 잡으시고 매매하시면은 충분할 듯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십시오. 이 종목은 이제 치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목표가를 한 7만 원 선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조금 긴 호흡으로 지금 6만 1,000원대 정도인데요. 손절 가격은 5만 8,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으면 좀 좋은 점 받고 싶은데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네, 해주시죠.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자동차 완성차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STX 엔진, STX 그리고 삼성물산 사도 되는지 사도 좋다 하셨고 7만 원까지 보라고 하셨고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은 조정받으면 자동차 쪽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은데 한 분하고만 얘기를 했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번 이어서 발빠르게 좀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으세요? 미래 나노텍이요. 예, 미래 나노텍. 이게 이제 언제쯤 사셨나요? 11,400원이요. 11,400원이요? 예. 10월 21경. 네, 지금 한 주당 2,000원 정도 손해인데, 지금 아마 이쪽 미래 나노텍, 신화인터텍 비슷한 분위기일 겁니다. 이제 조금 반등하나 싶으니까 또 꺼지고, 지금 매수가까지 기다릴 자신이 일단 있으십니까? 예. 아, 예, 일단은 기다려보고 싶다는.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없는데요. 예, 그래, 일단 요 물량 요대로 가지고 한번 매수가까지 기다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걸리는 기간,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지금 미래 나노텍 1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9,000원대 초반, 미래 나노텍 11,400원까지 갈 수 있을런지요? 네, 11,4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 동사는 LG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거래량이 이 종목이 좀 많으면은 한 70만 주, 70만, 8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100만 주가 넘어야 됩니다.
배가 한 50만 주 정도 되면은 종목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팔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11,400원 같으면은 물론 11,400원까지 올라오긴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달한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 종목은 얼마 전에 8,400원을 찍었기 때문에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지면은 또 그 이하로 흘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8,400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11,000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보시는데 매수가에서 강하게 돌파한다. 좀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리는 100만 주가 넘는다 싶을 때는 가지고 계시고 네. 거래량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다 싶으면요. 11,400원까지 강하게 올라오면 가지고 계시고 12,000원대에서는 조금 물량 비중 축소 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까지 일단 조금 기다려보면 아마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지만 손절 가격은 전저점 8,400원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매수가까지는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때 거래가 100만 주 이상 실리면 곧장 팔지 말고 조금 더 홀딩을 한번 해보자. 12,000원 정도 전까지 한번 거래가 터질 경우 추가적인 더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마 마지막 전화 한 통화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끝으로 한번 전화 연결을 다시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제 말 예. 들리시는지요? 이야기할까요? 네, 아이고, 저는 여보세요? 들리는데. 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예, 안 들리는데, 예. 아, 저는 들리는데요. 어떻게 하지? 이거 오디오 감독님 예. 제 목소리를 좀, 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12,050원이에요. 예. 자, 종목을 좀, 예. 네, 어떤 종목 사셨나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 12,000원에 샀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예. 통화가 안 들려가지고. 예. 12,000원에 샀는데요. 12,050원. 와, 12,000원대 있는 종목이 뭘까요? 예. 종목, 호프카를 알고 싶었어요. 네, 종목명만 좀 말씀해 주시면. 다 아이고. 들리질 안 해가지고, 예. 예, 그래요. 전화가 좀, 지금 감이 굉장히, 저도 종목명이 안 들려서요. 그러면 어떡하죠? 예, 지금 말씀해주세요. 이제 들리는데, 12,050원이에요. 예, 아, 종목명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예, 이렇게, 예, 전화가, 그래요.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아, 근데 종목명은 왜 안 들리지? 아무튼, 예, 다시 한 번만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지금 전화가 좀 끊어졌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다시 한번 전화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12,000원대, 뭐, 황제주면 저희가, 예, 뭐,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중에,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예, 저희가 해드렸을 텐데, 12,000원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런 사이에 지수를 보니까요, 1866포인트까지 또 조금 내려왔네요. 일단,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1870을 불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2,000원대 종목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펜오션. 아, 네. 에스텍스 펜오션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12,000원대 사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12,050원, 예. 예,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아,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예. 네. 4분기에는 겨울 되면은 거기 뭐 성수기 뭐 또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재매수도 좀 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목표가하고, 조금 더 추가 매수, 이제 4분기 정도에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하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사야 되는지. 네, 엑세스 펜오션은 해운주 중에서도 보면은 벌크성 비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 어떤 수송에 관한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 석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조금 조정받는 이유는 양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1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12,000원대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재매수를 하신다는데 이 종목은 재매수를 하시려면 반드시 11,600원을 지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20일 이동 평균 지지가 돼야지만이 반등할 수 있다. 그러고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 위로 보면은 14,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드리면요. 11,000원대에서는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렵게 저희가 연결이 되는데 끝으로 STX 펜오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STX 엔진부터 STX 펜오션 지주에서 STX에 대해서는 뭐 좀 허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STX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적잖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65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딱 그 지수를 끝까지 소수점까지 불러드렸을 때가 때마침 지금 장중에 가장 높았던 피크점이었던 것 같아요. 1869.78. 오늘 외국인이 한 700억 가까이 또 기관의 투신권까지 보험증권 다 산 것이 오늘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고요. 장 초반은 조금 매도가 오히려 나왔지만 프로그램 쪽도 250억 정도 매수를 기록한 것이 수급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한 1,300억 가까이 팔아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000억 이상 IT에서 다 팔고 있다는 점, 외국인이 그만큼 물량을 또한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69까지 찍은 코스피, 오늘 헤드라인 1870이라는 숫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1900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키워져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목 선택, 업종 선택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실적이 좋아져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샀다 할지라도 언제쯤 매도하는가, 이제 그 슬슬 타이밍에 대한 저울질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자체도 그렇지만 내가 가진 종목의 3분기 그 종목의 실적이 피크가 아닌지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